자,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랑 그 평면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점 사이 거리를 먼저 나가보도록 할 텐데, 이제 평면좌표니까 이제 이러한 좌표 평면을 그려서 이 위에 점을 나타낼 거예요. 일단은 수직선 위에 만약에 두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는 P고 하나는 Q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얘를 x1, 얘를 x2라고 둡시다. 그럼 이제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하면 x1에서 x2를 뺄 수도 있고요, x2에서 x1을 뺄 수도 있죠.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거리, 이런 선분, 이런 스칼라 값은 그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평면좌표 제대로 들어가서 평면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이 P점이 여기 있고요, x1, y1. 자, 그 다음에 Q점이 여기 있습니다, x2, y2. 자, 그러면 여기 이제 x값은 x1이 되겠고요, Q의 x값은 x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y값은 y1, Q점에 해당하는 y값은 y2. 자, 그럼 여기서 요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자, 일단은 x 값에 아까 수직선처럼 x2 빼기 x1을 하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고요. 자, 이쪽은 마찬가지로 y2에서 y1 뺀 거를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네,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쓰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죠, 여기가. 그러면 생각나는 공식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PQ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x2 빼기 x1 제곱에 y2 빼기 y1 제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엔 PQ 공식은 x2 빼기 x1 제곱, 그 다음에 y2 빼기 y1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리 공식이 나왔고, 뭐 어느 쭉 지났을 때 거리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는 다 이 공식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일 게 중선 정리가 가끔 나오는데, 이러한 중선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좌표화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 자, 그 다음에 가운데를 M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를 0,0이라고 하겠고요. 여기 C는 C,0, X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B,0. 대신에 요거는 길이가 같기 때문에 B,0이라고 두지 말고, 마이너스 C,0이라고 두겠습니다. 중선입니다. 중선. 지금 여기 길이가 같아요. 자, 그리고 A 좌표를 A, B 뭐 이렇게 두고, 이거 뭐 증명하시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좌표를 두고요. 중선 정리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제곱 한 개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 네, AM 제곱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M 대신에 CM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BM 대신에 이 부분은 CM 제곱으로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똑같죠.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좌표해서 A와 B의 점과 사이 거리 공식 쓰시고요. 그 다음 루트 안 쓰면 되겠죠, 제곱이니까. 그 다음 AC도 점과 사이 거리 쓰시고, AM, BM도 다 점과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이 그 중선 정리가 성립하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보이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보이라 그러면 그냥 그때 보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분점. 그럼 내분점 공식은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그냥 원래 이것도 수직선에서 하는데, 수직선을 그냥 바로 Y좌표까지 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러면 얘는 여기 뭐 조금 더 표시를 해서 x1, 여기가 y1. 자, B좌표는 여기가 y2, 자, 그리고 여기가 x2.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가 AB인데, 이제 AB인데,
여기서 내분점을 어디로 잡을까요? 뭐 내분점은 아무데나 잡아도 되지만 요걸 내분점으로 잡고요. 지금 여기에 사이에 b는 m 대 n입니다. m 대 n. 그러니까 m 대 n일 때 이 점 p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 자, 그러면 얘도 일단은 x쪽 좌표랑 y쪽 좌표를 따로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x로 둬야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y로 두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똑같아요. 일단은 p의 x좌표를 구해보도록 하죠. p의 x좌표.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써보면 지금 그냥 길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고 했을 때 x 빼기 x1 대 x2 빼기 x는 그러면은 x 빼기 x1이 m이고요. m 대 그 다음에 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mx2 빼기 mx 그 다음에 비례식 외항이고 nx 빼기 nx1. 자, 그러면 x에 관해서 묶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mx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고요. m 플러스 n이 낫죠. m 플러스 n x. 자, 그 다음에 mx2 더하기 nx1. 자, 그래서 요거를 x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됩니다. 자, 그럼 y좌표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y좌표도 y 빼기 y1 대 y2 빼기 y. 자, 이게 m 대 n이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외항곱과 내항곱이 같음을 이용해서 이거 m 뒤에다 곱했지. 다시 쓰겠습니다. 내항곱, 외항곱. 그러면 my2 빼기 my 그 다음에 ny 빼기 ny1.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m 플러스 ny고요. 똑같이 그 문자만 그 x가 y로 바뀐 것 뿐이고 공식의 형태는 똑같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p의 내분점 공식은 x좌표는 m 플러스 n 쓰시고요. 그러니까 m 쓰고 n 쓰는데 mn을 어떻게 곱하냐? m이랑 멀리 떨어진 점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운 점 말고 멀리 떨어진 거. 그러면 m의 x2, m은 b점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b의 x좌표랑 곱하고요. n은 a좌표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a좌표의 x좌표랑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도 m 플러스 n my2 더하기 ny1. 네, 이렇게 해서 내분점 공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외분점은 스타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스타일이 얘가 A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B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M 대 N이 M이 만약에 작다 했을 때는 P점이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M 대 저쪽으로 N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B를 너무 길게 쓰니까 그림이 좀 안 나오네요. 짧게. 아니면은 m이 더 크다. 자, 그러면 m 대 이건 q로 쓸까요? 저기 m 썼으니까 q로 쓰겠습니다. q. 다시. 자, 이건 q점 외분점 q점. 이건 이제 지금 외분점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분점도 썼나? 네, 내분점 썼죠. 그래서 요거 점선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mn을 이쪽에다 써주는 게 더 좋은데 mn. 네, 이렇게 다시 쓰고 이제 공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두 개 어차피 공식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보고 하나는 해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x1, 얘는 x2, 얘는 지금 x. 이것도 y, x만 하면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x만 하고 y는 똑같이 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y도 그냥 아까 한 김에 얘도 마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분점 지금 이게 m이고요. 여기가 m 대 여기가 n입니다. n. 그럼 여기 밑에도 m 대 n 똑같겠죠? 네, m 대 n 저거 다 썼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으면 똑같이 닮음이라 이게 m이면
이게 n 되는 겁니다. 이거 달문비에서 배웠었죠. 자, 그러면 외분점. 그럼 먼저 뭐부터 m 거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죠. x 빼기 x1 대 x 빼기 x2는 m 대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외항곱과 내항곱, 내항을 먼저 써서 좀 식이 오른쪽으로 가는 건가. 네, 그래서 얘를 넘기면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얘는 빼기가 되죠. 빼기가 되고요. mx2 빼기 nx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의 좌표는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 네, 이렇게 x좌표의 공식이 되겠고요. 뭐예요? 자, 이제 y좌표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y좌표, y도 마찬가지로 y 빼기 y1 대 y 빼기 y2가 m 대 n이네요. 자, 그래서 my 빼기 my2는 ny 빼기 ny1. 자, 그래서 m 빼기 n의 y는 my2 빼기 ny1 이렇게 돼서 이제 식은 y는 m이 뭐야? m 빼기 n분의 y2 빼기 y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외분점의 공식은 q는 x좌표 m 빼기 n. 그러니까 얘도 먼저 둘 다 m 빼기 n 이거 두 개 써요. 왜 m이랑 n을 안 썼죠? 네. n y1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는 mx2 빼기 nx1, 자, 얘는 my2 빼기 ny1. 네,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랑 식이 더하기가 빼기로 바뀐 거, 요거 차이고요. 얘도 일단 빼기로 두고 m 먼저 써서 빼기로 뒀으면 위에도 m 먼저 써서 빼기로 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m이랑 가까이 안 붙어 있는 b가 안 붙어 있죠. 지금 제가 그린 거는 뭔가 붙어 있게 그렸는데 왜 이럴까? 네, 이건 붙어 있게 그렸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m이 이렇게 갔으니까 m은 b랑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고요. n이 지금 b랑 붙어 있으니까 얘는 a랑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좌표에 x좌표, b는 m과 곱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분점, 내분점 공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서 밑에 이걸 왜 여기다가 붙이나.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내분점. 저 m이 몇 더라. 네, 요게 외분점, 보라색이 내분점. 이렇게 해서 내분점 공식과 외분점 공식이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된다. 내분점은 더하고 외분점은 뺀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분점에서 중점 공식이 나오는 건데, 중점 공식은 그냥 미드 포인트 해서 m이라고 쓸까요? m. 네, m이라고 쓰고, 중점은 내분점에서 나오는 건데 1대1이죠. 그러니까 mn에다가 둘 다 1을 넣어서 x1 더하기 x2, 그냥 이제 x1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y1 더하기 y2. 이게 이제 중점 공식이 되겠어요. 중점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1대1 내분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외분점, 내분점은 좀 공식이 이제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공식을 그냥 여러 번 쓰면 되는데, 무게중심을 그냥 간략히만 어떻게 구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중심은 항상 그 중선, 여기에 중점이 되는 선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점이 되는 선을 연결하고, 얘도 이렇게 연결해서요.
길이가 다 같게끔 하는 요 포인트 점이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을 보통 G라고 써요. G. 자, 그래서 이제 점을 구할 때 A점은 x1, y1, B점은 x2, y2, C점은 x3, y3. 그럼 공식은 평균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1, y1, 뭐야? y1이래. x2인데 x2, x3, 3분의 y1, y2, y3. 이게 이제 G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G. 그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중선 있죠. 아무거나 중선 하나 구합니다. BC의 중점, 뭐 얘 M이라고 둬서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항상 2대1이죠. 2대1 내분점으로 공식 써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이런 무게중심 중에 특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몇 대면, 여기 몇 대면, 몇 대면 똑같이 뭐 1대3, 1대3, 1대3 뭐 그렇게 그렸는데, 여기 무게중심 어떠냐? 똑같습니다. 큰 삼각형이나 요 조그만 삼각형, 이 B가 다 일정하면 무게중심이 같아요. 네, 그거 이용하는 문제들도 몇 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예전 공식들 중학교 때 배웠던 뭐 닮은비나 이런 거 쓰면서 이제 문제도 푸는 게 나올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부터 쭉 정리가 된 거네요. 다음에는 이제 뭐 남았죠? 직선 방정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네, 먼저 직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뭐 두 직선의 위치관계,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뭐 이렇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배울 때 간단히 나왔었을 텐데,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선의 방정식, 일단은 그 중2 때 배웠던 방법으로는 기울기가 m이고요. 그리고 y절편이 n일 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뒀습니다. mx 플러스 n.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 있는 형태를 이제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형태죠. y는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다 했을 때, 이 형태는 이제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직선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고요. 이제 기울기나 y절편을 이제 보고 싶다 하면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도 기울기가 뭔지 y절편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y는으로 정리를 해서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기울기가 그때 뭐였죠?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겠습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x가 뭐 증가했으면 플러스고요, 감소를 했으면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겠죠. 뭐 그런 식으로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요. 그럼 기울기가 양수다 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다 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건 아까 썼던 m이에요, 기울기.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축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 a라고 쓰면 요 x는 a라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요 b라고 쓰면 y는 b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y는 b 이렇게 나와 있으면 x축에 평행하고 y축에는 수직이고요. x는 a라고 나와 있으면 x축의 수직이고 y축에는 평행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y는 b는 나중에 또 나중에 이제 수학하에서 나오지만 얘는 함수라고도 해요. 요건 상수 함수라고 하고, a는 함수는 아니에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한 점이 x1, y1이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식을 어떻게 쓰냐? y는 m에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 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푼 방법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x1 대입하고요, y1 대입해서 식 정리해서 n값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게 원래는 y 빼기 y1에 m의 x 빼기 x1 형태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x1을 넣으면 0이 되죠. y에다 y1을 넣으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0은 0이니까 그 점을 지난다는 소리예요. 점을 지나게끔 식을 세워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하면 이렇게 쓴 걸 익숙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앞으로 함수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점이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점이 두 개, 한 점 뭐 a라고 쓸게요. 그냥 a 점 b 점. 얘는 또 제가 2라고 잘못 썼네요. 네, 이렇게. 그럼 얘는 일단 아까처럼 점을 지나니까 요건 똑같이 쓸 겁니다. 기울기를 따로 구해야 되죠. 기울기를 x2에서 뺐으면 똑같이 y2 빼기 y1,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절편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x절편, 그래서 뭐 a, 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y절편 0,b라고 주어져 있으면 식은 a분의 x, b분의 y, 그러니까 절편을 밑에다가 써준다고 생각하고 1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x에다가 a 넣고 y에다가 0 넣으면 a분의 a니까 1이 되죠. 0 넣고 b 넣어도 0 더하기 b분의 b니까 1이 돼요. 이렇게 식을 나타내면 되고, 요거 이제 익숙치 않으면 요 위의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요.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직선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들은 다 다루게 되겠고요. 다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세 점이 한직선에 위치한다. 그러면 세 점이 이제 A점, B점, C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AB의 기울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은 뭐 AC를 구하셔도 되고 BC를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편한 걸로 두 개만 구해서 갖다가 놓고 풀어주면 값을 구할 수 있겠고요. 뭐 절편, 뭐 이런 거, 개형, 그래프 개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럼 얘의 뭐 ABC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다 y는으로 식을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 y는으로 정리하는 거 한 번만 써볼게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는 양수가 되니까 b분의 a는 음수고요. 그러니까 b랑 a랑은 부호가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는 양수죠. y절편은 지금 여기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b분의 c도 음수. 그러니까 b와 c 부호가 다르고, 그러니까 b가 플러스면 a가 마이너스, 그럼 얘가 플러스니까 c가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y눈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거기까지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 관계. 이 위치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아니면은 평행인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고, 일치는 보통 이렇게 쓰더라고요. 일치한다. 그 다음에 뭐 수직이다. 수직은 만난다 옆에 썼어야 되는데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일단은 그 직선 방정식이 두 개가 mx 플러스 n과 m-x 플러스 n-일 때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조금 옮기면 좋겠는데, 왜 이런, 네, 옮기고요. 얘도 조금씩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먼저 첫 번째 거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그냥 기울기가 다르면 됩니다.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 한 번은 만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행.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음. 그럼 얘는 기울기는 같겠고요. 대신에 y절편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래. 요거는 아예 일치. 그러니까 해로 치면 무수히 많은 거죠. 요게 이제 부정. 요거는 만나지 않는 거, 해가 없는 거, 불능. 그러면 요거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요. y절편도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거는 서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수직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보통 이제 수직인 직사방정식 구할 때 역수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였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직선방정식 형태일 때는 얘를 어떻게 써야 되나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건 좀 내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얘는 아까 요 식을 정리해 보면 by는 마이너스 ax, 여기 c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는 프라임만 다 붙여주면 되니까,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기울기가 달라야 되죠. 여기서 기울기가 다른 걸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게 달라야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일단 없애고요. 네, 그 다음에 a-랑 b랑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먼저 곱해도 되죠. 그냥 등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곱하면 그냥 가운데 기호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이렇게 했다가 a-분의 a, b-분의 b로 넘겨도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수비를 따져준다고 생각해서 x의 개수비와 y의 개수비가 다르다 라는 거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앞부분을 뜻하는 거는 이제 기울기를 뜻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b랑 c를 뜻하는 거는 y절편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푸실 때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일단은 평행이니까 얘는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아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달라야 되죠? 기울기는 일단 같아야 되니까 요 기울기까지는 같아야 되고, 뭐가 달라야 되냐면 절편이 달라야 됩니다. 그럼 b분의 c랑 b-분의 c-랑 일단 같다고 등호만 잠깐 쓰고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b-c는 c-b. 자, 그러면 c-분의 c는 b-분의 b. 그럼 이렇게 달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c-분의 c, 이 부분이 y절편을 뜻한댔으니까 요거의 개수비가 같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일치는 방금 한 거에 다 같은 거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수직은 아까 기울기 두 개 다시 데리고 와서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랑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b-죠.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모으면 얘가 0이다. 요 식이 이제 수직일 때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까 일반형일 때와 표준형일 때와 일반형일 때 요거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근의 개수를 뭐 굳이 따지자면, 이건 색깔이 있었으니까 딴 색으로, 근은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해의 개수, 얘는 한 개죠. 얘는 빵개죠. 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무수히 많은 거죠. 무수히 많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수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해의 개수는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쌍의 해를 갖습니다. 한 개라고 쓰지 말고 한 쌍이라고 쓸 거거든요. 한 쌍. 그럼 얘도 한 쌍. 그러니까 xy 값이 한 쌍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다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형
일대, 위에 거는 표준형 일대를 두 개 다뤄봤어요. 이렇게 다루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중학교 과정이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한데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이어서 위치 관계까지 했었죠. 위치 관계까지 했고, 오늘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까지 설명을 해서 직선 방정식까지 웬만하면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직선 교점, 요 형태는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히 중요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원을 배울 거고요. 거기서 2차 곡선까지 나중에 기하를 배우시는 학생들은 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정점을 지나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 한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둘 거고요. 다른 한 직선을 a'으로 써서 이런 식으로 둘 다 그 직선 방정식 형태죠. 이런 식으로 둘 겁니다. 그러면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합시다. 한 점. 그러면은 그 직선의 방정식 형태는 한 개는 가로치고요. 나머지 한 개는 상수 k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 앞서 배웠던 6같이 보이네요. 0인데 항등식 형태가 됩니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려면 요 안에 게 각각 0이 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실수, k는 일단 실수고요. k는 실수.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는 식이 되겠어요. 요게. 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이거를 뭐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얘를 설명해 보면 P, Q를 둘 다 지난다고 합시다. 점 P, Q를 두 직선 다 모두 지난다고 하면 X, Y에 각각 P, Q를 대입했을 때 네, P, Q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이 되겠고요. A 프라임 P, B 프라임 Q, C 프라임 각각 0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 식은 결국에는 요 형태가 똑같이 나오게 되겠고요. 네, 이거를 온데 이상하게 붙네요. 그냥 다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P 더하기 BQ 플러스 C 얘가 0이죠. 요 식과 K A 프라임 P 그 다음에 P 프라임 Q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 식이 0이기 때문에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은 항상 성립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요 형태 아까 위에 있는 식의 형태는 이거를 네, 이 형태는 교점 P, Q를 지난다고 할 수 있는 식입니다. 네,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식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형태. 네, 그러면은 요 식도 마찬가지로 아까 썼던 것처럼 얘와 얘를 써주시면 되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는 K가 마찬가지로 실수고요. 요 형태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두 직선이 뭐 어떻게 있겠죠. 네, 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제 다른 한 점이 어딘가에 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점과
이 직선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요거는 k 값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k 값이 뭐 예를 들어 얘입니다. 2라고 정해 보고요. 뭐 어떤 값은 여기에 이제 값을 구했더니 교점을 이런 식으로 지나는 값이 뭐 k가 뭐 7이었다?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을 때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 k 값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를 구하려면 이제 이 점을 이 식에 대입하면 되겠고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색 직선을 그리려면 이 점을 이 식의 xy에 대입을 하게 되면 k 값이 구해지면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 말고 요 m ax 플러스 by 플러스 c와 n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과 그럼 mn도 지금 마찬가지로 상수예요. 상수. 실수겠죠. mn은 뭐 상수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실수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m이 0일 때가 있고요. n이 0이 아닐 때가 있겠고요. m이 0이 아닐 때가 있고 n이 0일 때가 있고 둘 다 0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0이면 직선이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n이 0이 아니니까 n은 약분이 되겠고요. 요 직선 방정식이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m이 0이 아니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 그냥 직선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두 직선이 아까 그냥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대로 나온 직선이죠. 그러면은 얘네 둘을 제외하고 다른 이런 빨간색이나 아니면 이런 초록색의 새로운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m과 n이 다 0이 아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0이 아니겠고요. 얘도 0이 아니니까 일단 식을 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새로운 직선인 거죠. 요거 두 개를 제외한 새로운 직선입니다. 왜냐하면 xy식이 그대로예요. 뭐 식을 정리해보면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는 나눠주면 됩니다. n을 나눠주던가 m을 나눠주던가. 저는 m을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럼 이제 이 두 직선을 제외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요 부분에 n분의 n은 k로 바꿔서 그 k 값에 따라 새로운 교점을 지나는 그 두 직선의 교점과 새로운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그렇게 여기서는 안 중요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두 직선의 연립 방정식을 해서 이 점을 구하고요. 다른 점과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그대로 세워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조금 확실히 쓰게 되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새로운 원을 그릴 때는 연립을 하기에는 굉장히 점이 많아져요. 점을 3개를 연립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도 k에 관한 식으로 쭉 하면 요런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원방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수업에서는 마지막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한번 또 증명을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여기가 이제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는 학교가 대부분일 거고요. 지금 중간고사. 근데 이제 가끔 뒷부분부터 나가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네. 하부터 나가는 학교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일단 공식은 어떻게 되냐? 직선을 있고요. 점이 하나 있겠죠. 점과 직선이니까 이 점을 x1, y1이라고 둘 거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거리는 항상 제일 가까운 거죠. 수직으로 만나는 제일 가까운 거리. 그래서 요거를 이제 d라고 두면, 자, 이거 공식 증명할 겁니다. 일단 공식을 설명드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선 방정식 식에 점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니까 양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직선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봐야겠죠.
일단 직선이 하나 있고요. 점이 한 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D가 되겠죠. 일단. 자, 그래서 아까 요 점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 점을 x2, y2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그러면 x2, y2가 이 직선을 지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식에 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나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d라는 값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도 되죠. x2 빼기 x1 제곱 y2 빼기 y1 제곱. 일단 쓸 수 있는 식을 총 동원해 볼게요. 자, 그리고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여기 식에서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y는으로 정리를 정리한 것도 그냥 간단히 빨리 쓸게요. b분의 ax 빼기 b분의 c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랑 똑같은 거는 저 그 기울기 x1, y1이랑 x2, y2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요 지그재그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a의 x2 빼기 x1이랑 마이너스 b의 y2 빼기 y1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식이 제가 지금 잘못 썼네요. 요게 수직이기 때문에 저 기울기의 수직이라 아이고 요거를 a분의 b로 썼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저걸 그대로 썼네요. a분의 b. 자, 그러면 지워야 될 거를 지워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bx2 x1과 ay2 y1 네, 이렇게 식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에 요거를 살짝 또 넘겨줍니다. 자, a분의 x2 빼기 x1 똑같죠. 식은 b의 y2 빼기 y1. 자, 그러면 요거 이제 x자로 곱하면 똑같아요. 식. 네, 그리고 얘를 이제 상수 k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ak가 될 거예요. ak. 요거 ak. a가 1로 넘어가면 요거 둘이 갖다가 놓고 식 쓰면. 자, 그 다음에 요거 둘이 갖다가 놓고 식 쓰면 얘는 bk.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식은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 자, 그럼 k제곱의 루트니까 k는 일단 절대값을 쓰겠고요. 자, 뒤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썼고요. 자, 이제 k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식이 요 식이 있었죠. 요 식이 있었습니다. 요 식을 이제 갖다가 써야 되는데 이거 아까 바꾼 것 중에 요 x2는 ak의 또 x1이 되겠고요. y2는 bk 플러스 y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식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k 더하기 ax1 그 다음에 b제곱 k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k로 식을 묶을게요. k를 구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k만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식이.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절대값 k에다가 대입해주면 돼요. 절대값 k에 대입을 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는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곱한 거. 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보면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루트가 한번 있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제곱해도 되죠. 그러니까 둘이 약분을 하면 한 개가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쓰겠고요. 요 절대값은 위로 올라와서 ax1, by1, c 하고 절대값 이렇게 돼서 점과 직선 사이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까지.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도 언제 나올까요? 뭐 미적분할 때 나올라나? 네, 그래서 이거 공식은 그래도 많이 여기서는 많이 쓰는데 다 까먹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증명을 한 번씩 해보면 공식이 잘 기억이 날 거예요. 네, 뭐 다른 거는 그냥 이제 남은 거는 뭐 문제나 유형 이런 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또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 이제 요게 배우면 제가 예전에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는 것 같았는데, 세점에서 세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넓이. 그러면 정과 직선을 이제 알면 이거를 항상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직선 하나 구해야 되고요. 나머지 점이랑 이거 높이 구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밑변이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다른 직선 잡아도 되는데 이건 아무튼 지저분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거 설명 영상을 다시 추가로 또 올려놓겠습니다. 같이 연동할 수 있게. 이걸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있을 때 중학교 방법은 뭐 여기 사각형 그려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랑 그 신발끈 공식 설명드렸고요. 뭐 아무튼 그거 하면서 신발끈 공식을 증명한 게 있는데, 요거는 정과직선 할 때 이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랑 뭐 그런 게 남았는데, 이게 네, 거기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이제 다른 것도 하나 더 추가로 나갈 생각입니다. 수학 1 같은 거나 아니면 수학 2? 네, 수학 1이나 2를 2는 이제 약간 미적분 내용 중심이고요. 극한 연속. 수학 1은 이제 함수들을 전체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수열까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과 수학들도 또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원의 방정식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의 방정식, 원은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라미로 생겼고요. 가운데 어떤 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반지름으로 r이라고 보통 쓰죠.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의 중심이 a,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아무데나 점들의 자취가 x, y가 되겠죠. 그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랑 똑같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점과 점 사이 공식으로 먼저 써보면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루트 씌운 거는 반지름 r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제곱하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원의 방정식,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과 일반형, 직선 방정식에서도 나왔었죠. 직선 방정식에서는 요게 표준형, 일반형 뭐 그렇게 한쪽으로 나열하는 걸, 이런 형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식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펼쳐져 있어요. 완전 제곱식을 이걸 두 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의 중심이 a, b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 저 r제곱이 돼 있으면 r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r제곱 위치에 4가 나왔어요. 그럼 4가 반지름이 아니고 2가 반지름일 거고요. 만약에 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루트 2가 반지름일 겁니다. 그렇게 표준형 형태가 되겠고요. 그 원의 중심이 만약에 0,0이다 하면은 이렇게 x제곱 y제곱만 쓰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0,0을 지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항상 중심이랑 반지름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문제에서는 뭐 지름 양끝점이 나올 텐데, 뭐 지름 양끝에 점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거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그럼 이 원의 중심과 점과 점 사이 구한 게 반지름이 되겠고요. 뭐 그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을 식을 써볼게요.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에는 차수가 똑같으면서 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차수의 개수가 똑같으면서. 자, 그 다음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요것도 일반형으로 써 있어도 항상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2분의 b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식은 빼기죠. 빼기니까 이제 이쪽으로 제가 넘겨서 바로 쓰겠습니다. 4분의 a제곱 넘어갈 거고요. 4분의 b제곱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c. 이거를 합쳐서 쓰면 4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4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형의 식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중심,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저기 루트 씌워야 되니까 4의 루트는 2죠. 이고 여기는 a제곱 b제곱 빼기 4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배우면서 막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그러면 이제 x축에 접한다고 해봅시다. x축. 그러면 x축에 접하면 그래프를 그냥 조그맣게만 그릴게요. 자, 그러면 뭐 여기 접할 수도 있고요. 일부러 제가 양수만 하면은 이제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죠?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양수 음수 똑같으니까 제가 일부러 밑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중심이 일단 a, b로 둘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이거 b가 되겠죠? a는 지금 반대로 썼네요. 이거 다 지워지네. x좌표가 a가 될 거고요. y좌표가 b가 되는데 어차피 b는 음수니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의 원의 방정식, 일단은 중심은 a, b니까 a, b 그대로 씁니다. 저 a, b 안에 그냥 양수음수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길이가 반지름이네요. x축 접하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b만큼 같죠? b 음수지만 뭐 제곱하면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 접할 때 축이 좀 이상한데, y축은 그냥 양수에다 갈게요. 이런 식의 얘도 마찬가지로 a, b로 돼 있을 때, 자, 그러면 x좌표, y좌표를 표시해 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중심은 똑같겠죠. 중심은 똑같고요. 반지름 길이가 x좌표랑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이렇게 쓰면 x축과 y축에 각각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고, 둘 다 접할 때가 있겠죠. 둘 다 접할 때는 이제 여기는 제가 보면 부호를 그냥 다 마이너스로 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뭐 바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바뀌냐면 반지름은 항상 양수로 쓰니까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색별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원은 1사분면, 원이 동그랗게, 여기 1사분면에 닿으면 반지름을 r로 두면 둘 다 r이죠. 반지름 r은 지금 양수입니다. 양수. 그래서 여기가 r, r. 이 부분만 지우고 싶은데 이게 지워질까요? 안 지워지네요. 다 지웠다. 다시. 그냥 원. 그래서 요거 1사분면에 지는 거, 제 1사분면. 그러면 얘는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 얘도 r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사분면에 지나는 원을 그려볼게요. 2사분면 r이 지금 양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는 반지름이 r이고 마이너스 r이지만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x좌표가 음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 2사분면 분면은
x가 음수가 되니까 여기가 양수가 돼야 되고요. y 빼기 r의 제곱이 r제곱이 됩니다. 여기 이제 2, 4분면의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3, 4분면 3, 4분면의 값 똑같이 r을 구하는데 둘 다 마이너스죠.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제 3, 4분면 3, 4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색깔이 별로 안 두꺼워서 좀 요거 먼저 표시하고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여기는 r이고 마이너스, 여기가 r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r이겠네요. r, 마이너스 r 4, 4분면 제 4, 4분면 얘는 x 빼기 r의 제곱이고 y는 플러스 이 부분에는 써주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 중심이 4, 4분면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x축, y축만 접할 때랑 둘 다 접할 때 얘는 x축과 y축 동시에 접할 때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할 때를 구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을 또 드릴게. 교점 진화는 다음 이제 위치관계 뭐 그런 거 하면 끝나니까.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요거를 그냥 여기서 다루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이 있습니다. 두 원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한 원이 그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일반형으로 써볼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그리고 요거 약간 더 큰 원은 요 원을 다른 색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요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구하고 싶다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면 두 식을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두 식이 교점을 지나야 되니까 두 점을 지나죠. 그럼 빼면은 결국 x, y 두 점이 나온다는 건데 둘 다 x제곱과 y제곱은 개수가 1입니다. 자, 그래서 둘을 빼게 되면 a 프라임 x, b 빼기 b 프라임 y, c 빼기 c 프라임. 네, 이렇게 돼서 이런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두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원을 구하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세 점을 지나야 한 원이 나올 텐데, 세 점이 제가 그릴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이러한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그려보죠. 네, 뭐 대충 이런 원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냐면 두 교점을 지나고 지나는, 그리고 새로운 점이 하나 추가되는 원의 방정식. 그럼 이거 바로 저번 시간인가요?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그리고 두 교점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듯이 두 교점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점을 구했을 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얘도 식이 그때랑 똑같습니다. x제곱 y제곱 ax by c
여기에다가 한쪽은 K만 붙여주시면 돼요. 제곱 플러스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그럼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되는 항등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X, Y에 어떤 교점을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하죠. 왜냐면 그때 교점은 0이 되니까. 근데 이제 0이 안 될 때가 이런 점에는 0이 안 되겠죠. 초록색과 파란색의 그 원을 안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점을 이제 여기다가 각각 대입을 해서 그때 이제 K가 나오겠죠. 그 값이 나오면 이제 새로운 직선의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는 K는 마이너스 1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를 구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점을 대입해서 K를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요게 여기부터는 이제 이거를 확실히 이용을 하는 게 문제 풀 때는 수월합니다. 그 직선에서는 그냥 진짜 연립방정식 해서 한 점 구하고 나머지 점이랑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금방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구하기에는 둘을 연립할 때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죠. 둘이 그냥 빼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또 원에다가 대입해서 x좌표를 두 개 찾아야 됩니다. 그쵸? y좌표를 두 개 찾던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점이 만약에 있겠죠. 그러면 그 세 점을 일반형에 넣고 a, b, c, 아까 일반형에는 대문자 a, b, c였는데 그 a, b, c를 다 넣고 다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일반형으로 풀어 쓰든가 거기서 뭐 중심 구하라고 하면 또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써서 구하는 게, 여기서부터는 2차 곡선부터 확실히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이 식을 그대로 쓰시는 게 확실히 문제 풀 때는 빠르기 때문에 그냥 식을 이런 식으로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근데 너무 잘 안 나오는 유형이긴 해서 잘 안 나오려나?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하고 아폴로니우스 원도 나중에, 이건 문제에 보통 많이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폴로니우스 원에 대해서 요거 설명드리고 좀 빨리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보통 이제 풀 때 거리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AP 대 BP는 2대 1입니다. 자, 그러면 EBP가 AP죠.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하면 루트가 나올 테니까 미리 제곱을 해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편한데, 얘가 Y좌표까지 나오면은 문제 풀 때 조금 귀찮겠죠. 문제 풀 때는 일단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Y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의 제곱 Y제곱. 자, 그러면 3X제곱 되겠고요. 요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4X제곱 나올 거고, 얘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니까 3X제곱 나왔고요. 4, 4, 16 빼기 16X에서 2X 하니까 빼기 18X. 자, 그 다음에는 3Y제곱, 그 다음 4, 4, 16에 15. 그래서 X제곱 빼기 6X 플러스 Y제곱, 이렇게 3으로 약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방을 이제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빼기 9니까 4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3,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여기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 뭐 그런 삼각형 넓이도 있네요. 근데 일단은 아폴로니우스 원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그림으로 대충 나타내서 일단 X축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2, 0, 마이너스 1. 여기가 A인 점이고요. 여기가 B인 점입니다. 자, 그래서 거리가 2대 1인데 이제 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그려보면 원은 다른 걸로, 여기가 이제 3이니까 3,0이니까 여기고, 네,
조금 더 길게 그려서 4, 5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을 그냥 대략적으로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그려보면, 자, 여기서 2대1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떨어지냐면, 여기가 2배면 여기가 2대1이 된다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보면 2칸 가고 1칸 갑니다. 여기서 2대1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2대1입니다. 아니네, 잠깐만요. 점을 이상한 데를 해서 이렇게 2대1이 됩니다. 자, 보시면 1칸, 2칸, 3칸, 4칸 다 6칸 같고요. 이쪽으로 3칸 같습니다. 얘도 2대1.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시면 이제 어떻게 푸시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2대1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점 2대1을 한번 구해보면, 둘이 뺐죠. 2 빼기 1, 얘도 2 빼기 1. 자, 그 다음에 2대1이니까 4가 되고요. 아닌데, 4에서 빼기 1이니까 2, 2, 4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외분점 먼저 구했네요, 제가. 그러면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내분점은 더하기죠. 2대1 더하기로. 자, 그래서 2대1 이것도 더하기. 그럼 얘는 0이니까 내분점은 네, 2대1이니까 또 부호를 자꾸 틀리네요. 백인데 해서 3분의 3이어서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분점 점이 여기 나옵니다. 내분점을 다른 색깔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외분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분점. 자, 외분점은 반대죠. 2 빼기 1분의 4 더하기 1 그리고 2 빼기 1, 0. 그러니까 5,0.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지름 양끝점이 됩니다. 지름 양끝점 1,0과 5,0이. 그럼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원의 방정식을 개념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푸셨다면 요 지름 양끝점이 문제에 꽤 자주 나왔을 텐데, 요거 중심을 구해보면 중점 구하면 되죠. 그럼 3,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과점 사이 한 개만 구해보면 반지름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을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X축 위에 있어서 좀 간단했는데, 다른 뭐 유형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분점 외분점 구해서 지름 양끝이다 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증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식이 지저분한 관계로 증명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랬지? 원 말고 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가 있고요. 저기 쪽에 C, D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2대1 아니면은 뭐 3대1. 그럼 2대1을 2대1을 해봅시다. 거리비가 아까처럼 3대1 해볼까요? 그냥 2대1 똑같이 M 대 N. 갑자기 숫자는 아까 나왔으니까 M 대 N이라고 하면 여기쯤을 M 대 N이라고 합시다. M 대 N이 되겠죠. 아이고. 네. 그래서 둘의 내분점이 이 위치에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분점은 뭐 이쯤에 있다고 하면 여기가 M 대 여기가 N이 될 거예요. 자, 길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지름 양끝으로 두고 직접 구해 본다면 이런 식의 원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어디를 그거 봐도 여기가 2대 1이 M 대 N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폴로니우스 원은 점과 점 사이로 뭐 굳이 구해도 되지만, 이게 이제 X축 위에 있어서 이렇게 좀 간단히 나온 거고, 만약에
X좌표, Y좌표가 다 좀 어떤 특이한 숫자면서 거리비도 좀 복잡한 식이면 생각보다 문제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문제를 내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풀면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서 그거를 지름양 끝으로 두고 푼다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이제 그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판별식을 사용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 권장하는 방법은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네, 일단은 그럼 판별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원이 있고요. 네, 원이 일단 그냥 원점을 지날 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은 뭐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판별식을 써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판별식.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얘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겠죠. 두 식을 연립한다고 생각해서 대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한쪽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면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른 색으로 바꿔서 네. 그러면 판별식 이제 D를 썼다고 칩시다. 판별식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안 만나는 경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는 그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가 만나지 않는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접할 때가 있겠죠. 접할 때가 이렇게 접할 때 그럼 얘는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만난다. 아니면은 접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요.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이거는 앞부분에서 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만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을 때는 확실히 판별식이 더 쉽습니다. 근데 이제 식이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죠. 표준형으로도 안 나오고 그냥 식이 전개가 돼 있을 때는 아무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얘도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오고 할 때는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이번에는 또 똑같이 요거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얘도 원이 있고요. 중심이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표준형으로 써놓겠습니다. 원점이 아니고 뭐 표준형으로 이런 식으로 a, b를 어떤 지나는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을 거고요. 요거를 x1, y1으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x1, y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제 직선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구하는 게 편하겠죠.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한 번 더 여기다가 써놓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x1, by1, c 요거 절대값 있는 거. 네, 그럼 이제 직선은 어떻게 하냐? 직선은 제가 이걸 색깔을 분명히 바꿨는데도 똑같은 색으로 되네요.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지금 거리는 얘가 D일 거예요. 그쵸? 근데 반지름은 다른 위치에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R이죠. R이 큰지 지금 D가 큰지 비교해 보시면 D가 더 크죠. D가 더 큽니다. 네, 그러면은 얘는 만나지 않는다고요.
다음에 접할 때가 있겠죠. 접하면은 이게 제품이 보라색으로 했는데도 초록색으로 되네요. 네, 접한다고 합시다. 그럼 접한 거와 반지름 길이가 똑같죠. 얘는 그럴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접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겠죠. 그러면 D가 더 작아지죠. 반지름이 더 크고요.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걸 더 많이 쓰냐? 그냥 본인이 편한 거 쓰시면 되겠는데 보통 문제풀이 요게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요 방법이. 네. 그래서 네. 이 방법을 많이 쓰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 문제를 예로 들면 현의 길이 같은 거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그때도 정과직선 쓰는 게 편할 거예요.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직선이 이렇게 안쪽에 있겠고요. 여기 점이 있을 거죠. 그러면은 여기 D를 구하게 될 겁니다. D.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거고요. R. 그럼 이제 요거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요거 직각을 빼오면 네, 여기 길이가 D가 되겠고 빗변이 R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R제곱 빼기 D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2배죠. 2배. 네, 그래서 2배가 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를 뭐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오면 2배의 R제곱 빼기 D제곱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게 원점일 때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Y제곱은 R제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있을 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하와 벡터, 기하 배울 때 2차 곡선에서 요거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M인 거 쭉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m제곱 플러스 1. 네, 요게 식인데 얘가 이제 뭐에서 바뀌는지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혹시 기하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 타원할 때 되게 닮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쌍곡선은 여기서 부호만 다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과 타원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를 틈틈이 알고 있으면은 되게 써먹는 게 많아요. 그 원의 넓이 중에 R제곱 파이 있죠. 그럼 타원의 넓이는 나중에 장축 단축 뭐 이런 거 배우겠지만 AB 파이. 요게 R이 두 개 쪼개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되고요. 그 구 넓이처럼 타원을 만약에 돌리면 그것도 비슷하고요. 뭐 아무튼 타원과 원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는 mx 플러스 k죠. 그러면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요. 점과 직선 쓰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점과 직선을 많이 쓸 거다라고 말했으니까 얘는 점과 직선으로 풀게요. 그리고 지금 원의 중심은 0,0이죠. 그럼 여기서 d를 먼저 구해보면 a제곱 1제곱 그 다음에 0 넣으면 k 나오죠. 그러면 이거 거리가 지금 반지름이랑 똑같게 되겠죠. r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k는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r의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여기 k 자리에 저 식을 구한 값을 대입하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판별식으로 증명을 해도 되고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번에는 원위의 점, 원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네,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도 원이 일단 원점이라고 0,0이라고 해보면, 그리고 x1, y1 지난다 했으면 이거는 외우기는 되게 쉬워요. x1 x y1 y
그러니까 x제곱, y제곱이 각각 x 곱하기 x, y 곱하기 y니까 둘 중에 하나에 점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평행이동한 다른 식일 때는 어떡하냐?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한 개에다가는 x1을 대입하고 한 개는 그대로 쓰고요. 얘도 한 개에다가는 y1을 대입하고 한 개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완전제곱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뭐 만약에 그 1차식도 외우고 싶다 하면은 x제곱 같은 경우는 x1 x로 두시면 되고요. y제곱 같은 경우는 y1 y. 만약에 이제 1차식이 나온다 했으면 2분의 x 더하기 x1으로 대입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 이렇게 표준형으로 안 돼, 이거 일반형으로 돼 있는데 나는 풀고 싶다 하면은 요걸 대입하시면 되긴 됩니다. 근데 조금 식이 지저분해요. 이렇게 대입하면. 그래서 2차 곡선 할 때 요거를 이제 설명하고, 요런 거 원위의 점 말고 이제 타원위의 점, 쌍곡선 위의 점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도 제가 아까 평행이동은 설명 안 했네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얘는 평행이동 a, b 만약에 중심이면 얘도 똑같이 a, b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 정과직선을 그냥 구해도 되고요. 그때 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정과직선만 다 쓰면 뭐 이런 거 공식 굳이 안 외워도 되긴 합니다. 근데 요거 점 넣었을 때는 공식이 워낙 금방 풀리니까 3초 컷이 되니까 요런 거는 그냥 외우는 것도 별로 어렵지도 않죠. 얘는 외워서 푸는 게 좋고요. 요것도 그냥 식이 왜 이렇게 나왔나 한번 해볼게요. x축과 y축 그리고요. 딴 건 그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네, 그리고 요 점이 x1, y1이 되겠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겠죠. 그때 직선의 방정식이 좀,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점 지나고요. 여기가 원점입니다. 0,0. 네, 그러면은 기울기가 일단 여기 수직이겠죠. 기울기는 x1분의 y1이고,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 직선의 방정식 식을 구해보면 점도 지금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y 빼기 y1은 기울기가 y1분의 x1, 그 다음에 그리고 x 빼기 x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넘겨서 정리를 하면 y1 y 빼기 y1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 제곱. 자,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넘겨 놓고요. x1x는 왼쪽으로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y1 제곱은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점은 지금 x1, y1은 이 원의 방정식도 지나고 있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얘가 r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r제곱. 그래서 공식이 똑같이 나오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래서 이거는 원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 밖의 점에서 만약에 원이 있고요, 밖에 있다 하면은 이걸 구해라 했을 때는 여기가 그냥 뭐 a1, b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y는 기울기 모르죠. m이라고 쓰고 x 빼기 a1 더하기 b1 쓰고요.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그게 반지름이다 놓고 풀어서 대입해서 나머지 식 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함수는 아닌데 이제 2차 곡선에서도 이게 다 물어봐요. 항상 보시면은 위의 점 물어볼 거고요. 기울기만 할 때 요게 거의 모든 함수나 곡선이나 이런 거 배울 때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밖의 점. 그래서 세 개를 다 구하는데 나중에도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뭐 공식도 있고 좀 쉽고 그런데 나중에 수학2에서는 3차 함수 배우고 거기서 위의 점일 때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만 할 때 접선의 방정식, 바깥점에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2차 곡선 배울 때, 쌍곡선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타원 배울 때, 아니면 포물선 배울 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원 배울 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면 이거 이런 비슷한 유형 또 나왔네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이제 나온 거는 문제를 풀면 되고요. 뭐 공통접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뭐 이용하면 되고요. 내접선, 외접선. 근데 이게 교육 과정에서 이제 거의 빠진 건데 이제 개념 특강 뭐 그런 거 특강 형식으로 그 문제집에서는 정리를 하더라고요. 가끔 그냥 뭐 어려운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이동시켜서 아닌가? 그림이 좀 이상한데 뭐 이동시켜서
이건가? 아닌데. 요거 평행 이동시켜서 뭐 이 길이 구하라 뭐 하는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됩니다. 네. 근데 뭐 여기랑 여기 길이랑 해서 여기 구하면 이게 공통 내접선이다 뭐 그런 거 문제집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에서 2점 그때 설명을 했죠? 네. 아폴로니우스 원도 했고요. 네. 그래서 원은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도형의 이동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까지 설명을 하고, 수학 상은 일단 거기까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학 상이라는 말이 교科서들을 보니까 상하가 그냥 합쳐져서 고등수학 하면서 그냥 한 개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하 부분이 좀 거의 없고 그냥 이제 아예 뒤부터 나가는 학교도 있고요. 대충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집들은 상하가 나뉘어졌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나갈게요.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도형의 이동에서 이걸 미리 써놓을 걸. 도형의 이동. 그래서 일단은 평행 이동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대칭 이동까지 할 수 있으면 대칭 이동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행 이동 중에서는 점의 평행 이동. 그러면 뭐 좌표평면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한 점을 P로 쓰고요. x, y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P가 x, y인데 얘가 x축으로 a만큼,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이제 이걸 제가 줄여서 쓸게요. 그냥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이라고. 그러면은 이 점이 어떻게 바뀌냐? p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빼기로 나오면 빼기만큼 더해주면 되고요. 이게 a만큼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이동. 자, 그럼 여기에 새로운 점. 그럼 얘는 p 뭐 다시라고 쓸게요. 여기는 p 다시가 되고 x 플러스 a, y 플러스 b. 네, 이렇게 하면 점이 이동한 게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수직이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 도형은 어떻게 되냐? 도형은 반대라고 보통 이제 외울 때는 그렇게 합니다. 도형이라 그냥 함수 표시를 붙이고요.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삼각형이든 이런 거. 그러니까 도형이니까. 그래서 도형을 평행 이동시키면 얘도 마찬가지로 네, 도형도 이처럼 아까처럼 x축으로 a만큼 이동했고요.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 했다고 보시면, 두 줄을 할까요? 두 줄은 이제 나중에. 네, 그래서 얘는 평행 이동하면 얘는 빼기로 쓴다 라고 보통 외웁니다. 반대, 도형부터는 반대로 한다. 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러면은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 그러면 똑같은 곡선이어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이거를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대칭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거 대칭 이동한 건 빨간색으로, 평행 이동한 건 빨간색으로.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어떤 한 점이 있겠죠. 얘를 x, y라고 둡시다. 점은. 그리고 함수 자체는 x, y인 함수입니다. 점은 p가 x, y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f가 있는데 얘는 x 다시, y 다시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뭐 같은 이쯤이겠죠. 네, 이 위치도 p 다시고 지금 x 다시 y 다시인 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x축으로 a만큼 갔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구해보면 점은 아까 어떻게 이동했냐면 점은 x 더하기 a, y 더하기 b라고 써야 되죠. 그럼 그게 지금 어떤 점이랑 평행이동한 점은 아까 지금 어떻게 뒀냐면 x 다시 y 다시로 뒀습니다. 자, 그럼 x 더하기 a라는 값이 x 다시라는 값이랑 똑같고요. y 더하기 b라는 그 점에 해당하는 y 값이 y 프라임 다시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거는 이제 대칭 이동하는 걸 구해야 돼서 아직 안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x는 x 다시 빼기 a가 되고요, y는 y 다시 빼기 b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식에 x, y를 대입할 수 있죠. f, x, y는 지금 평행 이동한 점을 대입하면 식이 x 프라임 빼기 a고요, y 프라임 빼기 b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점이 여기 들어갈 때 식이 이거 뭐 는 0이라고 두면 이게 지금 는 0이 되는 거죠. 방정식처럼 이 식을 대입하면 그 위에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게 는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여야 되냐 봤을 때 여기서 지금 x-랑 y-가 지난다고 했으니까 x- 는 거고요, y-를 넣은 겁니다. b- 식을. 그러면은 함수는 원래는 xy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a라고 쓰고요, y 빼기 b라고 쓰면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점이 평행 이동한 거를 다시 여기 넘기고 대입을 해야 되니까 반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점은 저 함수식에 대입을 했을 때 는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식이 는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위의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요 x 다시, y 다시가 대입했을 때 이렇게 0이 된다는 소린 요 함수식이 이렇게 x 빼기 a, y 빼기 b라는 평행 이동한 식이 함수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평행 이동은 설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대칭 이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칭 이동. 그럼 대칭 이동은 일단 점의 대칭 이동 먼저 할게요. 그럼 얘는 그냥 크게 하나만 그려서 또 색깔별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점이 x, y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y축 대칭, y축 대칭은 한 뭐 이쯤 할까요? 이게 y축 대칭이라고 합시다. y축 대칭. 그럼 얘는 지금 y 값은 똑같죠? y 값은 똑같고요, y 좌표 값은 똑같고요, x 좌표가 달라졌는데 대칭이 되려면 길이는 똑같죠? 여기 길이가 x면 여기 길이도 x입니다. 근데 좌표로 치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마이너스. 자, 그래서 y축 대칭할 때는 마이너스 x, y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y, 여기 이걸로 다 쓸게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x축 대칭일 때는 x는 똑같죠? 그 다음에 y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y.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원점 대칭이라는, 점 대칭은 뭐냐면 그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겹치는 게 점 대칭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나오더라고요, 점 대칭. 그래서 점 대칭, 점의 대칭이도구나 이건. 그 점 대칭이 된다, 0,0의 대칭,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다 했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180도 돌렸을 때 똑같은 점이 겹쳐지니까 그 점으로. 네, 그래서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 x축이란 말이 나왔으면 x는 가만히 두고요, y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y축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y는 가만히 두고요, 나머지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원점은 x, y가 아무 말도 안 나왔죠. 둘 다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대칭 이동은 조금 어려운 건데 일단은 축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도형의 대칭 이동. 도형은 똑같습니다. 얘는 대칭 이동. 왜냐하면 아까 평행 이동한 거는 뭐 더 했는데 그거를 이항시키면서 빼기가 됐죠. 근데 여기는 뭐 더하고 빼고 할 게 없고 그냥 그 좌표 자체에다가만 부호를 반대로 붙이면 되니까 얘는 그대로 얘랑 똑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의 대칭 이동과. 자, 그래서 그냥 그림을 얘도 쉬운 걸 그려야 되니까 그냥 그 반비례 그래프 같은 걸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이게 x, y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점도 뭐 x, y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의 아까 이거 대칭 똑같은 색깔로 y축 대칭은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점도 마찬가지로 구해보시면 x값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은 또 마찬가지로 외우듯이 y는 가만히 있고 x에다가만 마이너스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은 여기 점에 있을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축 대칭은 x 가만히 있고요. y에다가만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요. 마지막에 원점 대칭도 여기 이제 있으니까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하긴 하는데 y는 x 대칭. 네, 일단은 그건 따로 해야겠다. 네, 일단은 이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축 대칭, x축, y축 대칭이랑 원점 대칭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y는 x 대칭을 빼먹었어요. y는 x 대칭. 자, 그러면 이걸 점으로 먼저 증명을 하고 똑같이 쓰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x축, y축 했었네요. 네, 그러면 y는 x 대칭일 때는 이거 있고요. 이거를 그냥 일단은 a, b라고 씁시다. a, b. 자, 그러면 y축 대칭, y는 x 대칭이려면 나머지 점은 여기 써야 돼요. 자, 그럼 얘는 a b-인데 a b-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둘의 기울기 a 빼기 a 분의 b 빼기 b-는 그 얘의 기울기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래서 b 빼기 b-는 마이너스 a 빼기 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칭이기 때문에 둘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이 y는 x를 지나죠. 자,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a-는 x가 되겠고요. x? 그냥 이거 안 써도 되겠다. 쓸까요? 네, 안 쓰고 y는 x이기 때문에 이게 x좌표고요. 저 지나는 x좌표 그거랑 y좌표랑 똑같아야 돼요. b-2로 나눈 거. 네, 이렇게 같겠죠. 네, 그러면 2로 둘 다 약분을 하고요. 네, 식을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b 빼기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a-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뭐랑 빼는 게 좋을까? 그럼 여기를 식을 기억이라고 두고요. 이 식을 니은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기억 더하기 니은 두 식을 더하면 a가 지워지고 2a-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b쪽을 보시면 b-가 지워지고 2b가 되죠. 그러니까 b가 a-가 되는 거예요. b가 a-. 그럼 두 식을 이번에 빼볼까요? 두 식을 빼보면 그냥 그대로 빼면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길이도 마이너스 2b-. 자, 그래서 a는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a랑 b랑 자리가 바뀐 효과가 되죠. 대입을 하면. 그래서 a-, b- 아까 대칭 이동한 점을 이렇게 썼어요. 얘는 a- 자리에는 b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b- 자리에는 a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y는 x 대칭이면 a, b다 나왔으면 x랑 y랑 둘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도 이거 점으로 쓰고 함수로 바꿔서 구하겠죠. 그러니까 x, y다 돼 있으면 그 y는 x 대칭인 그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이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여기서 설명하면서 중요하냐면 수학 하에서 이제 함수를 전반적으로 다 배울 겁니다. 함수를 배울 건데 이때 역함수를 배워요. 역함수. 그럼 역함수가 뭐냐 했을 때 y는 x 대칭시킨 함수가 역함수입니다. 둘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x랑 y가. 그러니까 함수가 원래 x 값에서 y 값으로 하나씩 대응되는 걸 함수라고 하는데 역함수면 반대겠죠. y 값이 하나씩 x에 대입했을 때 그 하나씩 대응되는 게 함수겠죠. 그러니까 그건 역함수.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시오 하면 y는 x 대칭을 시킨 요 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때만 또 배울 것 같지만 나중에 지수함수 배울 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관계도 서로 역함수고요. 꽤 많이 배웁니다. 역함수. 이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모의고사에도 뭐 수능 모의고사 이런 데도 개념을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 대칭이동 같은 거 배우면 최소값 같은 거를 많이 말하는데 그냥 요거 하나만 간단히만 예로 들고 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럼 두 점이 있고 여기 x 위를 어떤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p가 만약에 여기 있어서 요게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요. 요게 최소값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보면은 누가 길고 짧은지 모르니까 둘 중에 한 점을 x축 위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x축 대칭을 시킵니다. 얘가 새로운 점이 되죠. 그래서 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한다면 이게 다른 점들보다는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저거 예로 들어서 표시한 거는 여기를 지나갔다가 가기 때문에 뭔가 빨간색이랑 이 주황색을 보면 삼각형이 나오죠. 삼각형 제일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되니까 빨간색이 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막 뭐 x축 y축 막 둘 다 움직이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것도 어렵지 않게 그냥 어떤 점이 두 점이 있는데 x축 y축 둘 다 지나서 최소값 구하라 하는 거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 대칭 이동시키고요. 얘는 여기 대칭 이동시켜서 x축 y축을 싹 지나주게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요. 네, 이렇게 진하게 평행에 한 직선을 구하는 게 제일 짧죠. 그런 거 구하면 되고 이제 그 점에 이제 대칭 이동을 배우면 네 아무튼 그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